그러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는 합의가 필요 없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K변호사 강승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주제인 형사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사건, 사고 때문에 경찰서, 검찰청 이런 곳에 가게 되는 일이 흔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형사합의라는 것도 듣기만 많이 들어봤지 되게 낯설다라는 거죠. 합의를 하라는데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얼마에 해야 하는 건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식의 합의가 바람직하다, 이만큼의 액수가 합의금으로 적정하다라는 대략의 기준은 있겠죠.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형사합의가 굉장히 의미를 갖는 범죄들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들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아예 처벌을 못해요. 제일 흔한 게 폭행죄, 명예훼손죄 이런 것들이고요. 또 하나, 친고죄도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지 처벌이 가능한데 모욕죄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범죄들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이후에 취하를 했다거나 이 사람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그걸로 사건은 종료되고요. 당연히 처벌도 안 받습니다. 근데 이런 처벌 불원서 같은 걸 피해자가 그냥 내주는 경우는 많지 않겠죠. 대부분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 얼마를 주는 조건으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구조로 진행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폭행죄랑 상해죄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건 전혀 다른 범죄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상해죄는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는 합의가 필요 없을까요? 절대 아니죠. 물론 일반 범죄들의 경우에는 고소가 취하되거나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다고 해도 바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아요.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든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봐야겠죠. 합의금은 사실 객관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는데요. 그래도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는 대략 얼마가 적정하다라는 정도의 기준은 있어요. 일반적으로 맞아서 다쳤다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에 전치 몇 주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1주 기준으로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금 액수가 정해지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딱 정해진 건 없죠. 그래서 만약에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제시하면서 난 이 금액 아니면 합의를 안 해, 이거 안 주면 합의는 없어 라고 못 박아버리면 그 액수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쉬운 사람이 따라가야겠죠. 그러다 보니 비슷한 사건의 경우에도 합의금이 천차만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그럼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제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가해자 측에서 이만큼 가능합니다, 범위를 정해줘야 하나? 나름의 수싸움이 치열하거든요. 실제로 누가 먼저 얘기를 해야 한다 이런 건 없어요. 다만 피해자 측에서 상대가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적게 부르는 거 아닐까 걱정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가해자 측도 괜히 내가 너무 큰 액수를 먼저 제시하는 거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피해자 측은 처음에는 자신이 이 정도면 적정하다 생각하는 금액보다 조금은 높여 부르고, 반대로 가해자 측에서는 적정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기준보다 살짝 낮춰서 제시를 해요. 물론 서로 협의를 하면서 계속 맞춰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적정 금액 정도로 맞춰지는 경우가 많겠죠.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제발 본인이 합의하겠다고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가능한 대리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시고요. 자기 딴에는 직접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성의 있어 보인다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합의금 얘기를 하더라도 가해자랑 통화를 한다거나 문자를 하는 게 충분히 불쾌할 수 있거든요. 섣부른 판단으로 피해자한테 전화를 하고 문자하다가 오히려 2차 가해자다라고 판단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사합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진심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진심으로 우러나서 사과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사실 본인이 재력이 좀 된다는 이유로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얼마면 돼 라는 자세로 합의에 임하시는 분들 분명 있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은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돈보다도 먼저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겠죠. 이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K변호사 채널에서 함께 하신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시거나 상담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